핵심 인물이 바로 테오도르 헤르젤이라는 시온주의 아버지라는 오스트리아 출신 유대인 기자가 있습니다. 인간이 세운 유대인 국가가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으냐? 자식들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 이건 아니야 라고 거부를 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누가 유대인인가? 이거는 책을 한 권 써도 될 정도. 예비군들은 더 이상 나는 못 가겠다. 거부할 수도 있어요. 너무 나 이거 도대체 언제까지 가냐. 사회적 문제 때문에, 경제적 차별 문제 때문에 지금 하라는 게 아니고 대단히 심각한 군 병력의 차질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한 수를 둔 거죠. 저희 웅달멘터리 전쟁사 지금 첫 시간입니다. 네. 아 잠깐, 근데 지금 비도 오고 추적추적 거리는데 이 날씨에 바쁜 저희들 불러가지고 웅달멘터리가 도대체 뭡니까? 뭐 하는 겁니까? 토크멘터리는 뭐 다큐멘터리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예. 웅달멘터리는 저희 웅달 책방이 사실은 투자 채널의 그런 색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전쟁과 어떤 역사 속에서 미시적 개인이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돈을 벌거나 예. 어떤 이득이 되는 행동을 하고 반대로 잘못된 선택을 하면 파산하거나 심지어 생명을 잃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잖아요. 네. 그런 투자적인 측면에서 역사를 한번 바라보자. 그래서 웅달멘터리 전쟁사입니다. 그 웅달멘토리 전쟁사를 열심히 시청하면 돈을 버는 겁니까? 돈을 벌 수 있죠. 오. 돈을 벌 수.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기자님이나 교수님이 네. 지금 전공신 이스라엘이나 이쪽 중동 쪽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많죠. 거기서 지금 내가 이스라엘에 베팅할 거냐, 이란에 베팅할 거냐. 예를 들면 이란이 제재가 풀리면 지금 막대한 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과거 역사를 보면 제재가 그렇게 빨리 풀릴 거냐. 그리고 요런 신호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거를 배우거든요. 근데 교수님, 기자님 좀 궁금한 게 지금 뭐 바이든도 그렇고 오바마도 그렇고 그 앞에 클린턴도 그렇고 중동 가서 미국 대통령이 뭐 이런 말 하면 좀 쇼한 거, 네. 뭐 협정 맺은 거 한두 번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왜 중동이 이렇게 일이 해결이 안 되는지 네. 좀 근본적으로 좀 알아야지 저희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역사적인 좀 이유가 있을까요, 기자님? 우리 웅달멘토리 전쟁사에서 네. 정확하게 훌륭한 게스트를 모셔왔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이분 말고는 이렇게 설명을 잘해주실 분이 없죠. 누구죠? 여기 앞에 계시지 않습니까? 어깨가 무겁습니다. 성일강 교수님, 이철진. 오늘따라 어깨가 많이 처져 보입니다. 네. 그래서 중동이 그러면 왜 이렇게 분쟁이 많은가? 네. 여러 가지 설명이 있을 수 있는데 현재 20세기만 놓고 보시면 일단은 팔레스타인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다. 어쨌든 2023년에 벌어진 하마스가 가자 지구 인근 이스라엘 마을을 공격하면서 벌어진 그리고 확전된 이 전쟁이 결국은 출발은 가자 지구였잖아요. 그렇죠. 만약 그러지 않았더라면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작년에 본토 공격을 할 이유도 없었고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를 그렇게 공격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후티까지 꼈죠. 예, 지금은 또 후티 때문에 또 난리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출발점은 기원은 팔레스타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예. 해결될 가능성은 아직도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중동 지역 정세를 얘기할 때 여전히 불안하다. 계속 불안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역사적으로 팔레스타인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 조금 거슬러 올라가야 될 필요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죠. 예.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네. E.H. 카라는 분이 되게 유명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공부 많이 하셨네요. 여기 써 있습니다, 여기. 네.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다. 이렇게 멋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시청자분들은 이제 이런 거 좀 됐고 그래서 도대체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일이 꼬였냐. 네. 먼저 저는 좀 20세기 초반에 발칸반도부터 이 문제가 좀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네. 발칸반도가 문제된 게 아니라 20세기 초반에는 세계의 화약고는 발칸반도였습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그리고 1차 세계대전에서 못다한 문제 때문에 다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21세기 지금 초반이죠. 21세기 초반에 화약고를 지목한다면 물론 뭐 한반도도 있을 수 있고 네. 대만도 있을 수도 있고 대만 유럽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한참 문제가 된 인도 파키스탄도 지목할 수도 있지만은 결국 가장 전쟁 발발성이 큰 지역은
팔레스타인, 어. 이 중동이죠. 그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갈등이 결국 모든 거에 근원이지 않을까. 성경에서도 오죽하면은 마지막 전쟁은 이스라엘의 아마겟돈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인류 마지막 전쟁이 아마게돈에서 일어난다고 하는데 아마게돈은 지금 무기또라는 지역이 무기또.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 무기또. 거기를 가보셨습니까? 아마게돈 당연히 가봤죠. 예. 네. 그렇습니다. 거기를 보고 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저희가 지금 중동이 정말 세계대전으로 확전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셨는데, 네. 이제 저는 이제 서두는 너무 긴 것 같고, 네. 먼저 좀 본격적으로 일단은 유대인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팔레스타인을 이렇게 탄압하는 유대인, 네. 시오니즘, 네. 이 사람들은 왜 그러는 건가? 좀 설명 자, 부탁드립니다. 시오니즘을 일단 얘기를 해야 되겠죠. 사실 팔레스타인 문제가 불거진 것은 시오니즘이 없었다면 팔레스타인은 지금도 아주 평화로웠겠죠. 그렇겠죠. 네. 그럼 시오니즘이 뭐냐? 결국 전 세계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팔레스타인으로 다 돌아오게끔 한 이데올로기가 바로 시오니즘입니다. 왜 그러면 1882년부터 19세기 말이죠. 갑자기 전 세계에 살던 유대인들이 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갔습니까? 유대인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돌아갔죠.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잘 살고 있다가 갑자기 왜 19세기 말에 와서 우리도 더 이상 이렇게 탄압과 억압을 우리가 받으면서 어떻게 더 살 수 있겠냐. 우리가 똑같은 다른 민족처럼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유대인이 만든 국가를 세우지 않고서는 우리가 존경받고 다른 민족처럼 자유롭게 살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19세기 말에 유대인들이 정말 기적같이 팔레스타인으로 몰려들면서 팔레스타인의 분쟁이 시작되죠. 아니 근데 저는 교수님 기자님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유대인이 제가 옛날에 뭐 이렇게 역사책 보다 보니까 네. 지금의 이스라엘 지방에서 로마한테 정복을 당해서 나라가 망하고 뭐 네. 이집트 돌고 유럽 세계 각지로 퍼져나갔잖아요. 퍼져나갔죠. 네, 디아스포라, 유대인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예. 그럼 뭐 한 2000년 동안 그렇게 뭐 자기 나라 없이 살았다면서요. 네, 근데 왜 갑자기 국가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잘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잘 못 살았습니다. 그게 문제죠. 그 우리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에 보시면 샤일록이라고 네. 수존노 아주 돈만 하는 그 굉장히 돈만 하는 상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유태인인데 그런 모습을 그려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네. 셰익스피어에 나오는 유대인의 이미지가 네. 수전노예요. 절대 돈 빌려준 거 안 갚으면 가만두지 않습니다. 목숨을 다해서 갚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유대인들이 로마한테 멸망되고 나서 전 세계로 흩어지고 그것을 흩어진 유대인이라고 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잘 살았으면 문제가 없죠. 유대인은 끝없이 반유대주의에 시달리면서 유럽 사회에서 동화되지 못했어요.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의 권리도 없었고 땅을 살 수도 없었고 직업의 자유도 없었고 그 다음에 예수를 죽인 민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유럽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을 탄압했습니까? 자, 그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살기는 어려웠는데 왜 19세기냐? 19세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19세기 때 바로 유럽에서 합스부르크라든지 여러 가지 아주 국가들이 합해져 있는 어떤 다민족 국가들. 다민족 국가들 사이에서 이제 나눠지게 되죠. 민족 국가로 하나씩 국가가 생깁니다. 그게 왜 하필 그때 생긴 거예요? 민족주의가 그때 또 발흥을 했었죠. 그렇죠. 예. 내셔널리즘. 유럽 내에서 이제 더 이상 프랑스 사람 다르고 독일 사람 다르고 다 다르다. 이제 우리도 민족 중심의 하나의 국가를 세워야 된다라는 그런 사상이 고취되면서 네이션 스테이트, 즉 민족 국가가 유럽에서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떨어져 살다가 갑자기 유럽에서 각 민족이 나라를 세우네. 옛날에는 다 같이 살았었는데 이제는 따로따로 나라를 세우고 시민권도 있고 완전히 다른 시스템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그걸 못하는가? 유대민족은 그럼 유대인 국가를 세워야 되고 프랑스 사람들은 프랑스 국가를 세우고 독일 사람은 독일 국가를 세우는데 왜 유대인은 그걸 못하는가? 그리고 프랑스에 있었던 드레피스 사건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게 결정적이었죠. 예. 드레피스 사건 설명 좀 해주시죠. 드레피스라고 해가지고 프랑스의 장교인데 제가 아직 방송에 익숙하지 않아서 드레피스라 프랑스의 장교인데 유대인 장교였죠. 유대인이었습니다. 예. 근데 그
프랑스가 이제 프러시아의 독일과 전쟁에서 지고 난 다음에 굉장히 이제 복수를 하려고 열망으로 했었는데 프랑스의 정보가 독일로 유출된 겁니다. 그런데 그 스파이를 내부의 첩자를 색출하는데 드레피스라는 장교가 지목이 됐습니다. 근데 별다른 증거도 없는데 유대인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지목이 돼가지고 가이아나에 있는 지옥도라는 형무소로 쫓겨나서 거기서 수용 생활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프랑스의 에밀 졸라 유명한 작가죠. 그렇죠.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구명운동을 해서 결국 풀려났는데 나중에 진짜 스파이가 밝혀졌습니다. 근데 드레피스는 아니었고 진짜 프랑스인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 그 당시 프랑스는요. 유럽에서 가장 자유로운 국가였어요. 혁명, 특히 나폴레옹 그렇죠. 혁명 이후에 민주주의로 가고 있는 아주 자유로운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되게 진보적인 국가. 그렇죠. 가장 진보적이고 그리고 프랑스에서 18세기 말에 유대인들에게 시민권을 주었어요. 유대인들 니네들도 프랑스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다. 자유평등 파괴. 예, 세계제 리버라시옹. 리버라시옹. 네. 불어가 안 됩니다. 그런 세계의 어떤 아주 원칙을 가지고 프랑스라는 국가가 가장 진보적인 국가였는데 유대인들이 실망했어요. 드레프트 사건 때문에. 이렇게 유럽에서 가장 진보한 국가에서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간첩 혐의로 잡혀 들어간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 가든지 똑같은 사건은 계속 발생할 것이다. 왜? 제일 좋은 국가에서 그런 차별을 당했는데 그렇죠. 그거보다 못한 국가에서는 당연히 똑같은 탄압과 차별을 받겠죠. 아주 합리적인 결론입니다. 그렇죠. 논리적인 결론이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끝났다 더 이상. 이제는 유대인 국가를 세울 때가 왔다. 그러면서 이제 시온주의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그 핵심 인물이 바로 데오도르 헤르젤이라는 시온주의의 아버지라는 오스트리아 출신 유대인 기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시온주의를 가장 사상을 확산시키고 또 이 사상을 만들고 확산시킨 데 혁혁한 공을 세운 인물이죠. 오늘 점심 때 이스라엘 그 기업의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네네. 방문했는데 거기 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헤르츠의 이 초상화가 딱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국부로 이렇게 모시는 것 같습니다. 네, 헤르첼 하면요 이스라엘의 시온주의의 아버지다. 그래서 오죽하면 텔아비브 도시 위에 도시 이름이 있어요. 새로 지은 아주 부자 동네가 있는데 테라비브의 강남. 텔아비브의 우리 한국의 강남에 비슷한 도시가 있는데 이름이 헤르젤리아예요. 헤르젤리아. 네, 헤르젤의 이름을 땄습니다. 아, 그래서 그 도시 이름이 헤르젤리아입니다. 그 정도로 데오도르 헤르젤은 이스라엘에서 아주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오래 못 사신 것 같아요. 40대에 돌아가신 것 같은데. 그렇죠. 여러 가지 열심히 또 독립운동을 하다 보니까 네. 건강도 악화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일찍 돌아가시긴 했는데 어쨌든 헤르젤이 이 시오니즘이라는 사상을 유대인들한테 퍼뜨리고 전 세계에 유대인의 어려움을 전하는데 아주 큰 공을 세우고 유대인 슈타트라는 책도 썼죠. 예. 유대인 국가라는 책도 또 예. 독일어로 쓰고 예. 뭐 이러면서 사실 시온주의를 전 세계에 만방에 알리는데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에요. 예. 교수님 제가 듣기로는 네. 헤르츠는 제가 박현도 교수님 인터뷰할 때 슬쩍 배웠는데 네. 그 유럽에서 유대인들 정말 막 탄압받고 그 뒤에 히틀러한테 막 다 죽을 이렇게 네. 정말 살해당할 정도로 힘든 시기에 유대인 국가 뭐 협회라는 걸 만들어서 네. 선포도 하고 네. 뭐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강대국들 그때 로비도 하고 뭐 심지어 네. 교황님도 만나서 막 다양한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네. 먼저 헤르츠 이분이 구체적으로 뭘 했길래 이렇게 좀 국가가 만들어지자 뭐 국부처럼 되는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단 시온주의라는 사상을 이 사람이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 단어를 쓰지는 않았어요. 이 단어를 쓴 사람은 또 다른 유대인이 있습니다. 나탄바움이라는 다른 유대인이 있는 거고. 그러나 시온주의라는 사상을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고취를 시키고 그 다음에 기자로서 유대인과 관련된 사건이 일어나면 적극적으로 보도를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World Zionist Organization, 세계 유대인 기구라는 조직을 이 사람이 만든 거죠. 그러면서 일종의 독립운동 기관을 창설을 한 겁니다. 우리 독립협회 같은 거. 네, 그런 걸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전 세계 유대인들이 모여서 앞으로 유대인 국가를 어디다 세울지, 어떻게 세울지
지도부도 만들고 그다음에 음. 총회라는 월드 세계 시온주의 기구도 만들고 그다음에 매년 연 대회를 열어서 전 세계 유대인들이 모여서 앞으로 유대인 국가를 어떻게 세울지를 계속 계획을 하고요. 그래서 외교적인 노선을 또 만들어내고 그냥 가장 중요한 핵심 브레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교수님 제가 그때 박현도 교수님한테 듣기로는 네. 유대인 랍비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은 반대했다고 하던데요. 네. 자, 그것은 뭐가 문제냐면 유대인 랍비들이라고 한다면 독실한 유대교 신자죠. 그렇죠. 네, 독실한 유대교 신자는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네. 유대교에 따르면 유대인 국가는 즉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세워줄 유대인 국가는 인간이 만든 국가가 아니에요. 아, 메시아가 만들어야 된다. 네. 메시아가 오셔야만 유대인 국가가 세워지는 겁니다. 메시아는 구세주 같은 건가요? 예, 번역하면? 메시아는 말 그대로 구세주죠. 약간 신적인 존재. 예, 그러니까 인류를 구원해 줄 대속자.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미 메시아는 오셨죠. 예수님. 예수님이 오셨죠. 그러나 유대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네. 유대교인들은 아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기독교인은 이미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앞으로 인류 종말에 오실 것이고 오면은 그분이 우리 유대인 국가를 세워줄 것이다. 사람이 세워야 될 국가가 아니라 네. 신이 세워야 될 국가인데 네. 감히 어떻게 너희들이 하냐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를 독실하게 믿는 유대인들은 아래 위로 검은 옷을 입으신 분들, 뉴욕의 브루클린 가신 머리 이렇게 많이 꼬우시고. 예. 그분들이 봤을 때는 야 시오니즘은 세속주의 사상이잖아. 우리하고는 맞지가 않아. 인간이 세운 유대인 국가가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으냐? 자식들아. 이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 이건 아니야. 라고 거부를 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그러면 언제까지 이제 거부를 하고 그냥 계속해서 유대인 국가를 부인할 것인가? 거기에 이제 고민이 깊어지는 거죠. 그러나 초기에 이 사람들도 저 벤구리온 초대 이스라엘 총리와 협상을 했어요. 네. 뭐를 협상을 했냐면 그럼 오케이 세속적인 국가를 세우는 것까지는 오케이 우리는 뭐 동의할 수는 없으나 그래도 뭐 니네가 한다니까 말리지 않을게 반대는 안 할게 할 테면 해봐 대신 살려는 드릴게. 살려는 드릴게 하면서 우리를 그러면 우리를 거기에 동참시키려면 우리가 원하는 걸 뭔가를 줘야 돼. 아니 국가도 없는 거 지금 만들어 보겠다고 헤르츠는 막 뛰고 있는데 탄압 받으면서 랍비 분들은 요구가 많네요. 네, 왜냐하면 벤구리온은 웬만하면 자기가 총리를 하고 싶고 웬만하면 다양한 유대인 그룹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네, 정치적인 지지를 얻어야 됩니다. 그럼 그 당근책으로 뭘 주냐? 랍비들이 장례법, 네, 그다음에 음식 정결법, 코쇼. 코셔, 아. 그다음에 뭐 가족 결혼하는 법, 혼인법 네. 이런 거를 다 종교법으로 정해주면 관혼상제의 권한을 완전히 줘버렸군요. 예. 세속법이 아니라 아. 그거는 우리가 관장할 수 랍비들이 관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것만 해주면 우리가 동참을 해줄게. 그럼 이스라엘에서 한국 사람끼리 결혼한다 하더라도 랍비가 관여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이고. 오. 이스라엘이 세속가가 아니군요. 이스라엘도 그 관원상제만 떼서 그거는 종교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아. 부분적 신정국가. 아.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기자님 이게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포장이 좀 이렇게 멋있게 돼서 그렇지 사실은 그냥 종교계가 국가 쪽에서 좀 권력을 좀 보장받고 싶은 그런 거 아닌가 느낌도 드는데요, 약간 저는. 그렇죠. 그래서 그 요즘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그 큰 사회 문제 중에 하나가 그거지 않습니까? 병역 문제. 그분들 뭐라고 했죠? 까먹었는데. 네, 하레딤인데. 하레딤 맞아요. 네. 네, 하레딤. 병역 그 세금도 안 내고. 네. 오늘 만났던 이스라엘 그 관계자가 불평하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이라서 네. 열심히 싸우고 네네네. 돈은 또 돈대로 벌면서 세금까지 내는데 네. 그분들은 안 하신다고. 지금 이 문제가 초유의 문제예요. 오. 지금 현실적인 음. 지금 최근에 나온 문제입니다. 이게. 이슬람의 하레딤. 현실적인 예, 문제. 예, 지금 이스라엘에 왜냐하면 참모총장이 갑자기 국방부 장관하고 논의도 하지 않고 네. 하레디 즉 유대교를 독실하게 믿는 청년들이 바로 군으로 소집하는 명령을 내렸어요. 소집령을 내려버렸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타네오 총리 연정에 참여하면서 그렇죠. 면제를 받았었거든요. 오소독스 정당들. 예, 정통파 아. 유대인들이 자기 청년들 즉 예시바 음. 즉 유대인 신학교를 예시바라고 합니다. 예시바. 거기 다니는 젊은 청년들은 군대를 안 가도 된다고 면제를 받아왔는데 갑자기 참모총장이 그런 거 없어. 다 소집해버렸네. 다 소집해야 돼. 어. 발칵 뒤집힌 거예요 지금 정계가. 약속이랑 틀린데? 예, 처음에 예. 세울 때는 그러면서 긴장했는데. 더 큰 문제는 그러면 이거 빨리 법을 안 고치면 새 법을 통과시켜서 네. 계속해서 면제를 시켜주지 않으면 우리 연정 탈퇴하겠다고 난리예요. 아. 그 정도로 심각한 법이에요 이게. 교수님 여태까지 이스라엘 총리들은 이때 세워질 때 이렇게 됐으니까 네. 그런 독실한 종교인들한테는 군대도 병역도 면제해주고 뭐 세금도 안 세금도 먹고 면제해주고. 네. 그냥 막 아무것도 못했던 거예요 국가의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는데 처음에는 관원상제법만 그랬는데 예. 시간이 지나면서 오소독스 정당들이 우리가 제도권에 진출해서 정당으로 참여하지 않으니까 국가에서 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또 문제. 예, 계속 국가를 부인하고 있어봐야 남는 게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종교정당을 만들어요. 그러면 종교정당을 가지고 선거에 참여를 합니다. 제도권에 들어가서 그러면 의석을 얻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연정에 계속 들어가는 거를 놓고 뭐를 합니까? 그럼 우리가 너네 지지해 줄 테니까 뭐 좀 더 줘. 재정 지원을 받아서 종교인 학교, 이스라엘은 세속 학교와 종교인 학교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계속 후속 세대를 키워야 되잖아요. 종교인들, 우리 독실한 오소독스를 계속 사라지지 않게 하려면 아이들을 계속 자기 성경 방식으로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돈이 들잖아요. 그렇죠. 예산을 계속 받는 겁니다. 세금으로. 예. 그리고 군 면제도 받았죠. 똑같이 비교할 건 아니지만 우리가 올림픽이나 국제대회에서 금메달 딸 경우에 병역 혜택을 주는 거와 비슷하다고 그렇게 그런 맥락을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정치적 거래를 하는 거죠. 내가 너를 지지해 줄 테니까 계속해서 병역 면제법을 통과시켜달라. 안 해주면 우리 연정 탈퇴하겠다. 아니 근데 그게 세속주의 국가인데 이스라엘이 그래도 전쟁도 막 중동에서 이유에서 대통령 힘이 셀 것 같은데 그쪽의 지지가 종교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아닌데 특히 리쿠드당 우파 정당들은 아무래도 종교인들하고 우파 성향으로 맞잖아요. 성향이 좌파가 아니다 보니 범보수 진영이라고. 예, 보면 되겠네요. 범보수 진영으로 얘들을 끌고 가야만 연정이 훨씬 공고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가의 정체성이 우리 네. 유대교니까. 그리고 중도 좌파들은 리쿠드 당하고 연정을 안 하려고 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종교 정당을 끌고 가야 됩니다. 끌고 가려면 미끼를 줘야 되죠. 네. 미끼는 교육 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그 다음에 군 면제, 요 중요한 게 핵심적인 요인이에요. 네. 교수님 기자님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웅달 멘털이니까 네. 투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과거로 돌아가서 이제 이스라엘이 좀 앞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걸 미리 좀 읽었다면 좀 판세를 읽었으면 약간 종교계 쪽에 내가 뭐 시민단체나 약간 요런 게 묻으면 네. 국가의 지원이 많이 될 수 있겠다. 캐스팅 보트를 이쪽이 줬다. 이렇게 좀 선택하시고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셨나요? 이스라엘은 근데 그렇게 사업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 스타트업의 국가 아닙니까? 네. 혁신 국가 아니에요? 맞아요. 그거는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지. 외부에서 와서 거기서 어떤 혁신 국가나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다른 정부 기관에서 하는 어떤 사업 있죠. 네. 하청 뭐 이런 거 받기가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중간에 브로커들도 많고요. 그렇죠. 네. 개인적으로 네. 질문. 네. 유대인의 정의가 뭡니까?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을 유대인이랍니까? 아니면 민족적으로 어떤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유대인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러니까요. 누가 유대인인가? 이거는 책을 한 권 써도 될 정도예요. 그래요? 박사 논문을 써도 될 정도의 어마어마한 주제지만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민권을 가진 이스라엘 국민으로서의 유대인. 유대인. 예. 두 개 정체. 이거는 종교와 상관없이 예. 시민권을 가진 이스라엘 시민으로서는 유대인이 될 수 있으나 네. 만약 이 사람이 개종을 하지 않는다면 네. 유대교로 개종을 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러시아 사람. 러시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로 이민을 와서 원래부터 이 사람들은 종교가 없는 사람들. 소련에서 원래 그렇죠. 종교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람들은 세속주의자들이에요. 세속주의자. 그냥 돼지고기 먹습니다. 음. 코시 안 지켜요. 안 지켜요. 그럼 이 사람들 와가지고 갑자기
이스라엘 왔는데 나보고 유대교를 개종을 하라고? 내가 왜? 편하게 사는 게 좋은데. 네, 그냥 이렇게 살고 싶은데. 개종하려면 또 개종 절차가 있거든요. 막 외우고 그다음에 물에 들어가서 세례도 받아야 받고. 되고 뭐 하나에 뭐 해야 됩니다. 뭐 테스트도 봐야 되고 이러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문제는 종교적인 유대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아요. 아니 그 이스라엘 국민 시민권인데 뭘 제한을 받아요, 교수님? 아까도 말씀드린 관원 상제 누가 관리한다고요? 랍비들이. 랍비들이 관리하죠. 네. 유대인 남자가 비유대인 여자랑 결혼하면요. 이스라엘에서 결혼 성립이 안 돼요. 그럼 해외에 나가서 해야 되는 건가요? 예. 어이구. 그래서 해외 상품이 있죠. 사이프러스 결혼 상품이 있어요. 가까우니까. 결혼 패키지가 있습니다. 예. 아 결혼을 하면 외국에 가서 외국에 나가서 결혼한 거는 인정을 해줘요. 가지고 그럼 우리 들어오면. 같으면 괌에 네. 가서 사이판이나 괌에 네. 가서 하고 오는 거네요. 해외에 나가서 결혼해서 결혼 증서하자고 그거는 인정을 해줘. 아. 그러나 니네가 우리 이스라엘 영토 내에서 둘이 결혼하는 거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어. 아니 근데 국가가 우선인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국가가 우선인데 관원 혼례법은 무조건 랍비가 가서 오케이 해야 결혼 성립이 됩니다. 국가가 이미 그쪽에 권력을 줬으니까 권한을. 네. 그리고 개종을 하지 않는 유대인 병사가 전쟁에 사망했잖아요. 네. 국립묘지에 묻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없습니다. 아니 그 정도는 지금 전쟁하다가 목숨을 잃었는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대교를 개종을 안 했기 때문에. 장례법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랍비들이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애매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유대교를 믿지 않는 이스라엘의 시민은 엄밀히 보면 유대인인 건가? 2등 시민이죠. 2등 시민, 네, 2등 유대인 막 이런 느낌인데요? 그러니까 뭐 그 부분만 빼고는 다 똑같으나 예를 들어서 뭐 세속 유대인이라도 와이프를 아내를 유대인으로 하면 얼마든지 이스라엘에서 결혼할 수 있잖아요. 유대인 아닌 사람을 할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렇죠. 그게 이제 지금 유대인의 정의를 내릴 때 어렵다는 거죠. 그럼 저도 질문이 있어요. 네. 제가 맨날 이 중동 지역 인터뷰하다 보면 무슬림 이슬람 문제가 많아. 남자가 비무슬림 여성이랑 결혼할 때는 상관없는데 이슬람 여성은 반드시 남편이 이슬람 남자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여성 차별 심하다. 예. 혹시 유대교도 그런 거 있습니까? 유대교도 차별 있죠. 오. 남녀가 예배를 드릴 때 같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성은 주로 위로 가거나 하여튼 구별된 지역으로 갑니다. 구약 성경에는 여자는 사람으로 세지도 않았어요. 숫자로. 그러니까. 네, 그 정도로. 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정통파는 여성 랍비가 없습니다. 근데 개혁, 보수, 리폼 미국에서 온 개혁 랍비들은 여성 랍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복잡하군요. 네, 그래서 정통파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통파가 있죠. 울트라 정통파가 울트라 정통파가 파가 또 있고 있다면, 그다음에 그냥 오소독스가 있죠. 네. 그다음에 개혁이 있죠. 네. 그다음에 보수가 있죠. 예. 되게 많습니다. 스펙트럼이 되게 넓군요. 넓습니다. 이렇게 넓으니까 권력을 대통령이 잡으려면 다 당근을 주면서 이렇게 연정을 해야 되는 그렇죠. 거군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자님 저도 또 질문 있습니다. 아까 지금 참모총장이 너무 전쟁이 지금 급하니까 막 하레디들 다 이제 병역 의무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이스라엘의 군 관계자나 이런 분들은 이 면제 제도에서 불만이 굉장히 많이 있어 왔나요, 애초에? 아까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오늘 점심 때도 약간 그 문제가 나와가지고 화제가 네. 됐는데 네. 굉장히 불공평하다. 같은 국민인데 저치들은 혜택이라는 혜택을 다 받으면서 왜 의무는 다하지 못하냐, 국민에서 의무를 다하지 않냐, 거기에 불만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들은 국가에서 재정 보조금을 줘요. 돈을 줘요? 네. 왜요? 생활비를 줍니다. 왜냐면 여시바라는 그 신학교를 계속 다니면서 네. 성경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병역을 의무를 다하는 대신 기도로서. 우리 옛날에 네. 서원에 다니는 유생들이 네. 국가에서 돈을 받으면서 아. 정부에서 돈을 받으면서 공부했듯이 그런 거네요. 그렇죠. 나도 예식하고 싶다. 나는 예배당에서 기도로서 우리 이스라엘 국가를 저 아랍 국가 이란으로부터 지켜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하지. 내가 병역 의무를 안 하는 건 아니다. 너희들은 너희 방식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한다. 그러면은 하레딤을 병역을 소집하는 것 정도로 하면 그 정도 지경에 이르렀다면 그만큼 이스라엘이 2023년 10월 이후에 계속 전소를 넓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처음에 하마스부터 시작했는데 네. 헤즈볼라, 네. 이란, 후티까지 해서 그렇죠. 넓히면서 이스라엘의 군 체계는 예비군 우주입니다. 현역은 사실 되게 적고요. 좁죠.
상황이 생길 때마다 예비군을 소집합니다. 되게. 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예비군을 방문했던 그 사람들 얘기 들으면은 1개 기갑 대대, 전차 대대가 있는데 있다면은 그 예비군 대대가 따로 있는데 무기고가 하나 딱 있습니다. 그래서 쫙 1개 대대 편제에 무기고가 딱 있어가지고 그 1년 내내 그거를 닦고 조이고 기름칠해 가지고 언제든지 가동할 수 있게 했는데 그래서 병력만 없습니다. 작전의 필요상 1개 대대가 필요하다. 그러면 1개 대대에 만약 부분의 예비군을 소집을 해서 투입을 시킵니다. 그러면 바로 무기고 와가지고 시동만 걸고 나갈 수 있게끔. 철저하게 준비가 돼 있죠. 네. 그럼 제가 평소에는 웅달책방 이게 촬영하다가 그렇죠. 뭐 주말에 가가지고 훈련도 받고 하다 전쟁 났어 너 나와 하면 그냥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해줘. 가야 됩니다. 그럼 나 뭐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경제 성장률이 낮아졌죠. 낮아졌죠. 아 전쟁을 오래 못하는 네. 구조구나. 네, 이게. 장기적으로 한국의 경쟁에 되게 불리한. 현역이 별로 없으니까. 현역이 20만 밖에 안 될 거예요. 15만에서 20만. 그다음에 나머지 예비역이 한 뭐 4, 50만. 이렇게. 그럼 아까 말한 그 하레딤 종교 믿는 그분들은 빼고 네. 그분들은 소집도 안 되고 안 되죠. 그냥 안 되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잘 싸우게 해주세요. 네. 이기게 해주세요. 비디오라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아니 근데 그 세금을 내는 것도 아니고 국가 보조금을 받는다면서요? 네. 그럼 이분들은 평생 세금은 안 내고 이렇게 종교 시설에서 국가 월급으로 그렇죠. 그럼 이게 경제는 도움이 많이 안 되고 근데 부인들이 주로 일을 많이 합니다. 하레딤의 부인들이 결혼도 예, 하는군요. 예, 결혼하면 저 당연히 하죠. 자녀들 많이 낳습니다. 자녀들은 또 그 피임을 안 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많이 낳죠. 근데 그러면은 하레딤의 자녀는 세속적으로 군대 가고 세금 내고 활동하는 분이 아니라 왠지 종교인이 될 것 같은데. 100%는 그렇지 않고 그건 본인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더 이상 저는 아버지와 같은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세속적인 길을 가겠어 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진짜로 나올 수 있는 분위기 집안 아니 진짜로 그래요. 물론 뭐 억압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거기 있을 때 많은 친구들이 이미 아버지는 하레디다. 나는 근데 세속적으로 나왔다고 얘기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니 근데 기자님 제가 그 역사를 공부를 해보면 그 흥선대원군님께서 조선시대 말에 구한 말에 나라 꼴이 왜 이러냐 봤더니 세금은 안 거쳐 군대는 텅텅 비었어. 네. 뭐가 문제하고 봤더니 서원 양반들이 다 그냥 어디 서원 들어가가지고 글 공부하느라고 세금도 안 내고 뭐 돈만 축 내고 군인도 없고 해서 그걸 서원 철폐했잖아요. 엄청난 반발 속에. 그러면은 비유를 하자면은 이스라엘의 예시바가 이스라엘의 서원이 예시바네요. 그렇죠. 그리고 네. 거기에 있는 유생들이 하레딤이고. 하레딤이죠. 그럼 지금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정말 전쟁 막 하마스 깨뜨리고 다 헤즈볼라 깨뜨리고 이란 싸우면서 뭔가 진짜 엄청 강한 것 같은데 네. 지금 경제나 군사적으로 생각보다 이스라엘도 문제가 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아니 지금 실제로 병력이 많이 모질라요. 많이 죽기도 했고 이번 전쟁에서 많이 죽었죠. 계속 유지를 안 하면 그리고 전쟁이 안 끝나잖아요. 안 지금. 끝나고 있죠. 네. 질질 끌고 있죠.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비군들은 지금 지쳤어요. 내가 뭐 1년 내내 집에 일을 하나도 못하고 도대체 가자지구를 몇 번 들어갔다 오냐. 5번, 6번 갔다 오니 이거 사기가 올라갈 턱이 없죠.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됩니다. 근데 전쟁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예비군들은 더 이상 나는 못 가겠다. 거부할 수도 있어요. 나 이거 도대체 언제까지 가냐. 최근에 거부율이 네. 높아졌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러면 신병을 계속 투입을 해야 되죠. 그럼 애들은 많이 안 놓는데 그나마 이스라엘은 높은 편이지만 하레디들은 아무도 안 가니까 빨리 하레디들을 충원을 해서 군대를 회복을 시켜야 됩니다. 절실한 거예요. 지금 그냥 사회적 문제 때문에 경제적 차별 문제 때문에 지금 하라는 게 아니고 대단히 심각한 군 병력의 차질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한 수를 둔 거죠. 근데 하레딤이 그 특권 세력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은데요? 그래서 지금 나타냐후를 또 목을 죄고 있죠. 이거 면제시키는 법안 통과시키지 않으면 우리 내일이라도 연정 탈퇴한다 그러고 있어요. 분명히 그러면 네타냐후가 이란에 대해서 또 강경하게 나서겠네요. 또 긁어버리던지 하여튼 이 전쟁을 더 끌고 더 격화시키고 또 확전시키겠네요. 근데 트럼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자제해야 되겠죠. 네. 근데 네타냐후가 트럼프를 끌고 가고 싶어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번 핵협상이 뭐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또 계속 재개가 될 텐데 조금 더 두고 봐야. 고춧가루 분명히 뿌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춧가루는 뭐 이미 많이 뿌리고 있죠. 많이 뿌리고 있는데 하여튼 뭐 그러나 트럼프의 이
힘에 의한 외교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네. 좋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오니즘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하레림의 문제와 현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시 저희가 이어서 도대체 이스라엘 성립이 될 때 뭐가 문제였길래 특히 이 제국주의 영국이랑 특히 얘네가 사고를 쳤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이어서 이스라엘의 성립 과정과 그 안에서 팔레스타인 문제가 어떻게 좀 문제가 잉태가 됐는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